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 PD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인 아지넥스텍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행스럽기는 완전히 저 대박 쳤잖아. 대박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뭐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맞아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시장의 관심을 그 정도로 이렇게 끌 수 있었으면 대단한 거지. 굉장히 핫하죠. 핫했어. 이번에도 이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인 M2I를 보셨습니다. 자, M2I는 LS 산전에서 그 제어기기 연구소에서 본사에서 설립된 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예, 주력은 이제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등이 주력인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HMI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HMI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소견만 얘기를 하면 인간이 있고 기계가 있으면 이 중간에 어떤 그런 연결, 그러니까 내가 본 거를 시스템이 인식하려면 이게 뭔가의 그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시스템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 그거를 구현하는 게 HMI 아닌가?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좀 더 거기다 부연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주는 건데 그 전에는 육체의 노동을 대신해 줬다면 이제는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버튼을 대신 눌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정 과정에 개입을 하는 거죠. 로봇이 뭐 설계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거를 개입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HMI를 2016년도에 그 M2I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16년부터.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그냥 그대로 확대를 하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사람이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인간이 필요 없네. 점점. 예. 이제 대기업, 정부에서도 계속 그쪽으로 힘을 싣고 무게를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핫한 주목을. 근데 이제서야 그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치면서 고개를 내밀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딱 저는 타이밍에 맞게 지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지난주에 할 때는 지난주에 맞는 종목이 딱 나오고 같은 업종이지만 또 이번에는 또 이 M2I가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게 그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경쟁자가 막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 국내 HMI 분야는 지금 이 M2I와 딱 한 군데 더 있거든요. 딱 두 군데만 있습니다. 거기가 이름이 좀 길어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전문 그 뭐랄까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직 특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독점적 거의 과점이네 과점.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왜냐하면 업종별로 다르잖아요. 어떤 업종 공정 과정이 이렇고 저렇고인데 핵이라든가 통일성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업체, 자동차, 모바일,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회사 이런 성장 산업 분야에 좀 주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앞으로. 듣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업종에 지금 들어간단 말이지. 이게 또 심지어는 이제 그 2019년도에는 2차 전지 사업에 또 뛰어들었는데 그때 뛰어들면서 확보한 고객사가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등을 고객사로 또 확보를 했고 좀 빵빵하고 탄탄한 고객사가 좀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무슨 조그만 회사들은 아예 아직 이 회사의 고객사로 등록할 수도 없는 그런 회사구나. 그렇지는 않죠. 1차 뭐 벤더사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벤더, 1차 벤더, 주요 벤더, 특히나 반도체 관련돼 있는 쪽이라면 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지만 1차 벤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고객사는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로는 아주 유수의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예전에 보면 완전 옛날에 삼성전자가 1,000몇백 원 하던 시절에 너무 옛날인가요? 너무 옛날. 너무 옛날. 한 10,000원 정도 갔던 시절에 자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MTI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 네. MTI가 지금 투자해놓은 가장 적기다 지금 이거. 그러면 이게 대기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M2I가 스스로 몸집이 불려지는 걸 놔두지 않겠죠. 집어삼키겠죠.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땡큐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네. 누가 찝쩍거리지 않았어? 지금 작년이었죠. 작년 2021년 9월달에 그 일진 홀딩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뭐 누군가가 찝쩍하겠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말 소장님은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가만히 냅두지 않죠. 요때 보시죠. 장때 완전 긴 떡볶이. 오, 근데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거야? 이때가 이제 그 일진에서 여기를 인수하겠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보십시오. 그 주가 위치가 한 10,000원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수하려고 하는 가격이 15,000원, 6,000원 정도, 10,000원 중반대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다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 무근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금요일 어제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딱 거래량 그냥 딱 나왔네. 일단 꼬리 달렸지만 다시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전일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거래량에 그 다음에 수급도 나타나면서 어제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올렸다. 고개 내밀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때 사실 무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내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 이런 게 전혀 없는 회사 같으면 이거 그러고 나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또 다시 들어왔잖아. 뭐 한 3개월,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 그 시점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 그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만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숫자를 뭐 보나만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점점 상승. 점점 상승하고 이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네. ROE도 20%. 야, 이거 뭐 무슨 저 제조업체가 ROE가 20%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내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ROE가 높은 종목들은 지금 매출액도 작잖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니까 경쟁자가 혹시 있냐 이 말이지. 그랬는데 아까 경쟁자도 없다 그러고. 네. 그러면 야 이게 뭔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지. 그 워렌 버핏 좋아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면 사실 눈독 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자기 계열사들에다 하려면 그게 사실은 소부장 종목에서는 강자로 꼽히는 일진 그룹을 그렇지. 그때 봤던 게 그거죠. 일진 그룹은 아무래도 이런 계열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일진이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은 만약에라도 좀 더 큰 회사에서 이 M2I를 눈독 들인다면 그 전에 제시했던 그 금액보다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간 점점 상태, 더 좋아지지. 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싸게 얘는, 사는 거지. 그렇죠. 비싸진다.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도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주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매수 청구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5,000원이라고 했지만 그 15,000원을 대주주한테 팔았다 그러면 그 대주주들이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지금 소액주주들한테도 15,000원을 줄 수밖에 없게 지금 법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다가 인수합병한다고 그랬을 때도 대주주만 좋은 거지 소액주주 무슨 상관이냐 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업력이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이때 상장한 거 2020년 오래되지는 그리고 않았는데 이것도 또 재밌다. 무슨 소리냐면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하락이 하락을 많이 없어. 없었어요. 이 되게 상장할 때는 꽤 이렇게 뭐랄까 부풀려서 기업들을 좀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반토막 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놓고 이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야 이게 M2I가 또 재밌네. M2I도. 네. 제가 좀 재밌는 걸 많이 갖고 오죠. 그러게 말이야.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거 핫한 종목 또 하나 등극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전방 산업의 다각화에 따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수요 증가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이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 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런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참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이런 종목들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 결국은 이쪽 방향이 지금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제 뭐 정부에서 지속적인 어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관련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멋진 종목 참 감사하네. 멋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니 근데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는. 미래를 보나? 과거에도 저만큼 안 떨어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공모하고 나서 뭐 잘해야 한 10% 20%밖에 안 떨어지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 투자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는 더없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만 뭐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